자,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지금 화려한 무대 생활을 뒤로 하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1.5평짜리 독방, 감방에 수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받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김호중이 화려한 무대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김호중이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해서 1.5평짜리 독방에, 감방에 수감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김호중의 몰락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견되어 있었다. 왜냐면요, 김호중은 미스터트롯 탑7이 된 이후에요, 다른 탑7들하고 달리 여러 가지 이제 구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봐서 이런 몰락은 좀 예견이 돼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탑7이 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구설이 있었나 하는 부분을 좀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몰락이, 이 몰락을 예견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머니투데이의 기사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호중의 수상한 처신. 김호중의 수상한 처신이라는 의미에서 김호중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김호중은요, 미스터트롯의 탑7이 되기 이전에도 트바로티라는 영화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학폭 논란이 있었어요.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이제 김천예술고등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가는데, 이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폭 논란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피해자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유튜버가 김호중의 학폭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거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탑7 되기 이전에도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김호중이고, 그 이후에 탑7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구설과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김호중의 이 탑7 이후에 이탈을 좀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도 있었고 도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음주 뺑소니로 추락한 트바로티라고 하는 국민일보의 보도도 있고요. 여기 보면요, 김호중의 민낯, 군 특혜 의혹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 폭행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뺑소니로 검열 없는 사랑이 불러온 참사라는 텐아시아의 보도가 있는데, 미스터트롯의 탑7이 된 이후에 첫 번째의 구설과 문제를 일으킨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몰락이 예견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나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TV조선에서 이 경연에서, 미스터트롯의 경연에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간 탑7이 결정이 되는데, 이들이요, TV조선이 자회사인 뉴에라 프로젝트 기획사하고 이제 단체로 계약을 맺어요. 그게 뭐냐면 기간제 매니지먼트 계약이에요. 1년 6개월 동안에 탑7 모두 뉴에라 프로젝트에 이렇게 계약을 맺고, 물론 이게 이제 노예 계약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출연료를 아주 적게 내면서 방송 활동 그리고 공연 활동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김호중이 빠집니다. 김호중 빠져서 생각 엔터테인먼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뉴에라 프로젝트와 계약을 맺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2020년 3월이에요. 3월에 결승전이 되고, 요 기사가 나온 게 4월이에요. 4월. 그런데 나머지는 다 3월에 뉴에라 프로젝트 6명이 이제 계약을 맺고 1년 6개월 동안 해서 2021년 9월까지 뭐 노예성 계약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함께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 콘서트를 하고 사랑의 콜센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 활동을 함께 하는데, 김호중만 빠져나갑니다. 김호중 제외, 미스터트롯의 탑6 매니지먼트 담당, 여기서부터 김호중의 이탈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김호중의 이 같은 몰락을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탑7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데 김호중만 빠진 거예요.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빼간 거예요.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취재했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인데 7명을 대상으로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그래요. 생각 엔터테인먼트로 하라.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 부분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일부에 의하면요.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다고 그래요. 특히 템프로 이 소위 말하는 유흥주점에서도 접대를 하고 그랬는데 김호중만 갔다고 그래요. 김호중만. 그리고 다른 탑7들은 뭐 정동원 같은 경우는 뭐 유흥주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마 임영웅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그래서 하여간 6명은 그대로 TV조선의 기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로 갔고 김호중만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빼간 거예요. 이때부터 이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구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 감사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김호중이 빠집니다. 왜냐? 뉴에라 프로젝트에서 그 공연을 진행하는데 그리고 이제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빼가서 단독으로 콘서트를 준비해요. 그래서 탑7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한 사람이 빠지고 김호중은 따로 가서 단독 콘서트를 열어요. 거기서도 엄청난 돈을 벌어요.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송도 사랑의 콜센터에서 하다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봉숭아학당 같은 경우는 원초부터 이제 원래는 4명이 들어가면은 누구죠? 김호중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호중이 이렇게 계약을 맺지 않아서 봉숭아학당은 김호중이 없이 됐고 사랑의 콜센터는 하다가 이 김호중이 빠져나가요.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단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이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군 문제였어요. 군 문제. 군 문제가 원래는 현역 입영이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뭐 해프닝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공익근무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입대를 하지 않고 출퇴근 형식의 대체 복무 형식의 공익 요원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도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로 가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김호중이 군대를 계속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혜 의혹이 있는 거예요. 병역 특혜 의혹도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있으면서 또 폭행 사건이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 의혹도 또 나타나요. 이것도 기소유예가 돼요. 다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폭행 혐의도요.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돼요. 없었던 일로 돼요. 이 김호중이 사는 집에서 그 앞에 공사판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폭행이 일어났는데 서로 아마 이런 일들이 이것도 기획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 당사자하고 합의를 잘 봤던 것 같아요. 서로 폭행 싸운 적 없고 그냥 이야기하고 잘 끝났다라고 해서 아무 일 없었던 거로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폭행 사건 등도 이렇게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서 싸바 해서 해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전례가 돼요. 이런 게 이번 사건을 일으키는 잉태하는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음주 교통사고도 뺑소니도 이렇게 쓱싹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폭행 사건도요. 그때 큰 문제였거든요. 크게 싸웠다고 그래요. 그때 본 사람들은.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던 걸로 끝났거든요. 이렇게 끝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김호중과 그리고 소속사의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몰락이 예견할 수 있는 이탈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불법 도박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소유예가 돼요.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친 폭행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돼요. 처벌받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구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처벌받았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대충 거짓말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고,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남에 따라서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화려한 무대에서 1.5평짜리 독방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이탈 행위들이 김호중의 몰락을 예견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장터도 이게 3년 전에요. 이렇게 김호중이 사랑의 콜센터에 하차한 진짜 이유는 뭐냐? 다른 기획사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중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의 탑7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쓱닥쓱닥 뒤에서 해결했어요. 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무대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김호중의 몰락을 예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 무혐의 처리되고 기소유예되고 없었던 일로 됐던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도 아차 뜨거워해서 뭐 처벌을 받았다든가 낮은 단계에서 처벌을 받았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김호중의 이 같은 몰락은 이미 그동안의 김호중의 이탈 사건을 보면은 잉태돼 있었고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김호중 같은 경우는 미스터트롯의 탑7이 되기 이전에 학창 시절에도 학폭 논란까지 있는데 이것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미스터트롯의 탑7 이후에 여러 가지 김호중의 이탈 행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엄청난 몰락을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처벌을 받고 했으면요. 조심하고 이번 일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김호중의 이탈 과정을 보면 탑7이 된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구설과 이탈 과정을 보면 이런 몰락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탑7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